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보라예요. 글로벌 뉴스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제가 있는 곳은 지금 한여름이에요. 에어컨을 켜고 시원한 음료를 곁에 둔 채 조용히 보드게임 한 판 즐기고 싶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더위 잘 피하시면서 게임 한두 판 즐길 여유를 찾고 계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도 전해드릴 소식이 많으니까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2025년 출시작을 대상으로 한 제19회 다이스타워 어워드 수상 결과가 발표됐어요. 주요 수상자를 살펴볼게요. 갤럭시 크루즈는 올해의 게임과 전략 게임, 신인 디자이너 게임까지 세 부문을 모두 휩쓸며 가장 화려한 성적을 거뒀어요. 루티어도 테마와 보드게임 프로덕션, 소규모 퍼블리셔 게임 부문을 차지했어요. 두 작품이 나란히 3관왕에 올랐습니다. 다른 수상작도 화려해요. 협력 게임은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 트릭 테이킹 게임, 파티 게임은 핫스트릭, 2인 게임은 태그팀, 재출시작은 매지컬 애슬릿이 각각 상을 받았어요. 주요 부문마다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작품들이 고르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전체 수상작의 절반이 크라우드 펀딩 게임이었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올해 결과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다음은 컬트 오브 더 램, 더 보드게임이에요. 후원자 14,029명이 참여해 260만 9,060파운드를 모으며 킥스타터 캠페인을 마쳤습니다. 페이퍼포트 게임즈가 매시브 몬스터와 디볼버 디지털의 비디오 게임을 한 명부터 4명까지 즐기는 경쟁형 던전 크롤과 일꾼 놓기 게임으로 옮긴 작품이에요. 플레이어는 자원을 모아 추종자를 관리하고 보스와 싸우며 자신만의 교단을 키웁니다. 배송 목표는 2027년 12월이고요. 지금은 백커킷을 통해 레이트 플레지에 참여할 수 있어요. 펀딩 소식도 더 살펴볼게요. 하드보드 알케미의 위스퍼호드는 드루이드가 되어 오염된 숲을 점화하는 한 명에서 4명용 덱빌딩 게임이에요. 캠페인은 9월 2일까지 진행되니 일정을 확인해보세요. 민맥스 게임즈의 로드 오브 더 매너에서는 2명에서 4명의 플레이어가 중세 영지를 건설해요. 내가 지은 카드가 새로운 일꾼 모키 공간이 되는 구조이고 캠페인은 9월 3일에 끝납니다. 로포트 게임즈의 에코스 오브 아르테미스는 2명에서 4명이 즐기는 비대칭 덱빌딩 겸 태블로 빌딩 게임이에요. 경제와 군사, 과학, 영토 확장에 특화된 매 세력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경쟁하며 캠페인은 9월 1일에 마감됩니다. 젠코는 올해 74,000명 넘게 찾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개막전 매진도 3년 연속으로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현재 컨벤션 센터와 도시 모텔은 수용 한계에 가까워졌어요. 2027년 확장이 끝나면 행사 공간과 수백 개의 호텔 객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젠코는 성장에 맞춰 다이스타워 진행자이자 컨벤션 운영자였던 카밀라 클레그온을 새로운 이벤트 총괄로 영입했어요. 테이블톱 게임 디자이너 협회 TTGDA가 50권 넘는 퍼블리셔의 표준 계약서를 110개 항목으로 비교했습니다. 디자이너가 계약 조건을 판단하도록 정리한 보고서예요. 표본 중 75%는 계약 뒤에도 게임명 권리를, 40%는 협의 없는 확장판 권리를 가졌어요. 이 보고서는 디자이너가 복잡한 계약 조건을 이해하고 퍼블리셔의 제안을 서로 비교해 더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자료예요. 뉴스 전반부를 마무리할 소식은 조금 무겁습니다. 8월 1일로 넘어가는 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키이우 인근 비슈네베의 물류센터를 덮쳤습니다. 이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보드게임 퍼블리셔 로즘의 주력 창고가 완전히 파괴됐고 복구가 필요한 큰 피해가 남았어요. 창고에 보관돼 있던 게임 약 20만 개가 한꺼번에 소실됐습니다. 여기에는 카탄과 익스플로딩 키튼 같은 게임의 우크라이나어판도 포함돼 있었어요. 로즘은 이번 공격으로 입은 피해를 약 2,500만에서 3,000만 흐리우냐로 추산하고 있어요. 다행히 이번 공격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로즘을 돕는 공식 후원 링크는 영상 맨 마지막에 다시 안내해드릴게요. 마놀리스 자카리아디스와 크리스토스 야나쿨라스가 디자인하고 포이어란트가 선보이는 그린우드는 정령 부족이 하이서클이 지배하는 마법의 숲 휴양지에 잠입하는 게임이에요. 플레이어는 동료를 모아 능력을 활용하고 숲으로 보냅니다. 목표는 붙잡힌 신비한 생명체들을 구출하는 거예요. 게임에는 카드 151장과 목재 구성물 200개 이상이 들어가며 출시는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티 보즈의 포더가츠예요. 트레버 벤저민, 브렛 길버트, 데이비드 톰슨이 함께 디자인했습니다. 플레이어는 고대 그리스의 항해 건설가가 되어 여러 섬을 오가게 됩니다. 신앙을 모으고 탑을 세우면서
섬의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해요. 덱빌딩과 지역 장악을 결합했고 12시 내에 서로 다른 능력에 따라 플레이어의 전략이 달라집니다. 킥스타터 캠페인은 지난 3월에 마감됐고 모두 3,706명의 후원자가 참여했어요. 체코 게임즈 에디션의 신작 드릴러스예요. 아담 슈퍼넬과 리만이 디자인했습니다. 이 덱빌딩 게임에서는 채굴용 매크를 조종해 버려진 광산을 탐사해요. 새로운 행동을 열어주는 카드를 모으고 내 기체도 계속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광산 깊숙이 내려갈수록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연료도 많이 필요해요. 돌아오는 길까지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욕심을 조절해야 합니다. 다른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모두의 기회가 달라져요. 언제 깊이 내려가고 돌아설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 신작은 데비르의 가우디예요. 바르셀로나와 윈드밀 밸리의 다니 가르시아가 디자인했습니다. 플레이어는 중앙의 샹드리의 주변을 이동하며 카드와 플랜카드 스타일을 모아요. 이렇게 얻은 재료를 사용해서 자신의 개인 보드를 차근차근 발전시킵니다. 자연과 카탈로냐, 종교에서 점수를 얻지만 가장 낮은 두 영역만 반영돼 한국보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1명부터 4명까지 즐길 수 있고 플레이 시간은 약 60분에서 100분이에요. 출시는 9월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반가운 뉴스와 무거운 뉴스가 함께했네요. 어떤 소식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로즘의 복구를 돕는 공식 후원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두었습니다. 링크를 주변에 공유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